하루를 바꿔 살아본다면 정말 서로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70세 은퇴 교사와 35세 워킹맘이 서로의 삶을 3일간 바꿔 살아본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세대도 환경도 고민도 다른 두 사람이지만 그들의 하루에는 공통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버티기. 70세의 김선자 씨는 평생 교단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침 7시 등교, 수업, 아이들과 상담, 행정 업무까지. 40년 넘게 일상은 늘 분 단위로 움직였죠. 퇴직 후엔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단을 떠나자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고 나를 기다리는 일도 없으니 손에 쥔 자유가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걷으면 자신이 세상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35세 워킹맘 이가영 씨는 하루가 너무 짧았습니다. 새벽 6시에 아이를 깨워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 준비를 하며 도시락을 싸고 회사에선 회의와 업무에 쫓기며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버텼습니다. 퇴근 후엔 아이를 데리러 가고 집에서는 또 다른 업무가 시작됐죠. 일하는 엄마로 사는 건 늘 죄책감과 피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말은 그녀에겐 사치였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3일간 서로의 삶을 바꿔 살아보자는 것이었죠. 70세 은퇴 교사는 젊은 워킹맘의 하루를, 35세 워킹맘은 은퇴자의 하루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김선자 씨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도시락을 챙기고 출근 준비를 하며 하루가 시작됐죠. 출근길의 교통체증과 회사의 빠른 템포, 그 속에서 쏟아지는 메신저 알림과 업무 지시. 그녀는 10분도 마음을 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허겁지겁 먹으며 회의 준비를 했고 오후엔 업무 보고를 마치자마자 퇴근 준비. 하지만 진짜 일은 퇴근 후에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숙제를 도와주고 아이를 재운 뒤 설거지를 마칠 때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산다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 가르친다고 힘들다고 했는데 이건 전쟁이에요. 반면 이가영 씨는 은퇴자의 하루를 처음 맞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엔 출근 전부터 분 단위로 움직였던 그녀는 커튼을 걷고 TV를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그 시간. 처음엔 여유라고 느꼈지만 오후가 되자 나란 사람은 지금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저녁이 되자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엔 귀찮게 느껴졌던 가족의 소음이 그리웠고 일터의 스트레스조차 그립다고 했습니다.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하루는 이렇게 길군요. 둘은 서로의 삶을 체험하며 말하지 않아도 느꼈습니다. 상대가 버티고 있는 이유를. 김선자 씨는 쉬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쓰이고 싶었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단에서 내려온 순간 자신의 가치도 끝났다고 느꼈던 것이죠. 반면 이가영 씨는 자유롭고 싶다고 했지만 그 자유 속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군요. 그런데 그 치열함이 부러웠어요. 나는 더 이상 그런 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처럼 하루를 온전히 내 맘대로 써봤지만 금세 외로워졌어요. 바쁘다는 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세대 교환이 아니라 인생의 단계가 바뀌며 우리가 잃어버리는 의미를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70대는 자유를 얻었지만 소속을 잃었고 30대는 소속 속에 자신을 잃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살아보며 두 사람은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대 교환 실험을 통해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의 문제는 단지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을 증명할 무대도 누군가와 연결될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일에 지친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선자 씨는 실험 후 작은 학습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의 아이를 가르치며 커피를 나누는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쓰이는 기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반면 이가영 씨는 회사의 주말 프로젝트를 줄이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도시 근처 농장 체험을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기억을 남기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한 시간으로요. 은퇴와 일, 젊음과 노년은 서로 다른 시대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70세 교사와 35세 워킹맘의 3일은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실험이 남긴 진짜 교훈이었습니다. 70세 은퇴 교사와 35세 워킹맘이 서로의 삶을 바꿔 산 3일은 단순한 실험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세대 간의 격차와 삶의 속도 차이를 뛰어넘어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인간이 느끼는 공통된 결핍과 욕망을 드러내는 경험이었다. 한쪽은 쉼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다른 한쪽은 분주함 속에서 자신을 잃었다. 서로의 일상을 체험한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이 가진 무게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은퇴 이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하루 종일 쓸 일이 없어진 손, 전화가 오지 않는 휴대폰,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시간. 김선자 씨에게 그 고요는 처음엔 휴식이었지만 곧 존재의 불안으로 바뀌었다. 평생 교단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녀는 이제 아무 역할도 없는 자신을 낯설게 느꼈다. 반대로 젊은 워킹맘 이가영 씨의 하루는 끊임없는 호출의 연속이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뛰어야 했고 회사의 요구에 맞춰 스스로를 조율해야 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효율을 요구했고 가족은 헌신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가 원한 것은 잠깐의 정적, 자신의 호흡을 되찾는 시간이었을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통해 자신이 잃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다. 김선자 씨는 다시 누군가의 일상에 필요해지는 기쁨을, 이가영 씨는 비로소 고요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 실험은 세대 간 이해를 넘어 인간의 존재 가치와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은퇴 이후의 삶이 공허한 이유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직업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였다.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은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감각을 느낀다. 반대로 일에 몰두하는 세대는 관계가 과도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잃는다. 직장, 가정, 사회 속에서 자신이 아닌 역할로만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동일하다. 은퇴자는 역할의 상실 앞에서, 워킹맘은 역할의 과중함 속에서 그 답을 잇는다.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문제의 근원이 같다고 말한다. 바로 삶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균형은 단순히 일과 여가의 비율이 아니라 나를 유지하기 위한 내적 중심이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행복할 수 없다. 김선자 씨는 은퇴 후 자신을 퇴직자라는 단어로만 규정했다. 그러나 실험이 끝난 후 그녀는 다시 선생님이 되었다. 다만 그 무대가 달라졌을 뿐이다. 이제 그녀는 동네의 작은 학습 카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커피를 내린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일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을 기다리는 아이의 웃음을 보며 또다시 하루의 목적을 찾는다. 이가영 씨는 실험 이후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었다. 회사의 주말 프로젝트를 하나 줄였고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아이와 함께 밭을 일구며 손으로 흙을 만지는 일은 회의실의 성과보다 훨씬 큰 위안을 줬다. 그녀는 말했다. 일이 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었죠. 이런 변화는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그 작은 균형이 삶을 견디게 만든다. 은퇴자는 너무 빨리 멈추려 하지 말고 젊은 세대는 너무 멀리 달리려 하지 말아야 한다. 삶의 리듬은 나이에 따라 변하지만 행복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필요한 만큼 쓰이고 필요한 만큼 쉰다는 단순한 진리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일 중심의 문화를 가르쳐왔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쉬면 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은퇴자들의 현실은 다르다. 쉬는 것이 곧 행복이 아니며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세대는 돈을 벌고 성취를 이루지만 마음은 점점 피폐해진다. 우리는 일의 유무로 인생을 나누는 대신 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그것이 곧 은퇴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는 출발점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단지 생계의 중심이 이동할 뿐 삶의 의미는 여전히 자신 안에 있다. 퇴직 후에도 배움은 계속되고 관계는 새로이 만들어진다.
김선자 씨처럼 작은 공간에서도 자신만의 역할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후의 성공이다. 반대로 이가영 씨처럼 일하는 세대도 쉼을 배워야 한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재충전이다. 잠시 멈춰야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다. 하루의 속도가 빠를수록 삶의 의미는 느림 속에서 발견된다. 70세 교사와 35세 워킹맘의 3일 교환 실험은 결국 인생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쓰이고 싶고 동시에 자유롭고 싶다. 이 모순된 두 욕망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세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결국 같은 진실로 이어진다. 바쁘게 살아도 외롭고 한가해도 불안하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자기 인생의 리듬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은퇴 후의 삶도 젊은 날의 분주함도 결국 그 방향을 향한 여정일 뿐이다. 진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다. 그것이 70세 교사와 35세 워킹맘이 3일간의 실험을 통해 전해준 조용한 진실이었다.